자, 오케이. 지난 시간에 숙제한 거 같이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그, 지난 시간에 시험 본 거, 3번. 이거 먼저 한번 정리해 봅시다. 3번. 3번이 A 차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B 차집합 A가, 얘랑 같음을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라. 그쵸? 그러니까 요거,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좀, 그,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이거 써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 해봅시다. 일단 A 차집합 B는 다시 쓰면은 A 교집합 B 여집합이랑 같죠? 그 다음에 얘는 B 교집합 A 여집합이랑 같지? 자, 그러면 일단 요만큼이 요렇게 이제 얘가 들어갈 수 있죠. 분배 없이.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 일단 얘는 A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B, 그 다음에 교집합, 그리고 A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얘가 이렇게 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A 합집합 B가 되고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B가 되죠. 그 교집합 얘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배 없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 그러면 얘는 A 합집합 A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이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B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 근데 그거와 요거의 교집합이니까 얘만 남죠,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얘도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얘도 결론적으로 얘만 남죠. 근데 이거는 교환법칙이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그쵸? 같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드모르간의 법칙, 요거 얘랑 얘랑 바뀌면서 여집합 이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지금, 그쵸? 교집합 저기 여집합이니까 결국에는 A 교집합, 아 이게 중간에 합집합인데 바뀌었네. 중간에 내가 이거를 잘못 썼네. 중간에 합집합인데 합집합이죠. 그래서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 요게 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요게, 근데 이제 뭐 시험을 보면은 알겠지만 뭐 단답형인 경우에는 만약에 점수가 만약에 뭐 8점, 8점인데 예를 들어서 답이 만약에 2분의 1이야. 그런데 뭐 4분의 1이라고 썼어. 약분 같은 거 안 했다. 그러면은 뭐 선생님에 따라서 점수를 안 주는 선생님은 별로 없고, 근데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 그러면은 점수를 깎아야 돼. 그러면은 안 줄 수도 있죠. 막 까다롭게 하면은. 근데 보통은 뭐 감점을 해서 많이 깎으면은 한 반 정도 깎고, 보통 1, 2점 깎죠. 뭐 단위 같은 거 안 쓴다든지. 그쵸? 뭐 그러면은 깎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점수가 다 정해져 있죠. 어떤 이제 뭐 항목별로 점수가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뭐 누구는 뭐 미우면 더 점수 깎고, 막 뭐 이쁘면 점수 더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항목별로 다 써야 될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점수가 있는 거고, 없으면은 안 주는 거죠, 점수가. 근데 일단은 근데 답 맞추는 게 제일 좀 중요하기는 하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 같은 것도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요거 했고요. 요거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이거 시험 본 거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한 거를 하나씩 봅시다.
그런 거를 보면 일단은 어떤 거 먼저 볼까? RPM? RPM을 보면 RPM 아까 279번 70페이지 279번 봅시다. 대소관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대소관계를 비교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두 개를 이제 빼보는 거죠. 그쵸? 두 개를 빼보는 걸 제일 많이 하고, 근데 두 번째 했던 게 뭐였냐면 절대값이 있거나 루트가 있는 경우, 그냥 빼기 힘든 경우에는 제곱해서, 그치? 제곱해서 뺐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 얘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빼기 힘드니까 얘를 한번 제곱해서 한번 빼봅시다. 한번. 그래서 일단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근데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했지만 어떤 거 했었냐면 이제 절대값이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 하나, 그죠? 얘는 서로 같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취한 다음에 곱하나, 곱한 다음에 취하나 서로 같은 거지. 그러면 뭐 곱하기가 되면 당연히 나누기도 같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용을 해서 이제 제곱을 하면은, 그러면 일단 a 제곱을 먼저 하면, 그러면 a 제곱은 아까 방금 여기 위에서 한 대로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곱하면 그냥 이거죠.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얘랑 같은 거지. 절대값이 없는 거랑, 그쵸? 그 다음에 이 b제곱은 제곱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b제곱을 쓰면,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쓰면 이거잖아. 제대로 다 쓰면 이건데,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뭐랑 같냐면 얘랑 같고, 그 다음 얘는 취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취하나 같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써도 같은 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c제곱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 수 있죠.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c제곱도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도 절대값 간단하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하나씩 해보면, 일단은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주면 어떤 게 더 큰지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얘는 요거랑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ab 플러스 2 요게 나오죠. 이렇게. 그쵸? a제곱 b제곱 지워지고. 그러면 이제 a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첫 번째 ab가 만약에 양수다. ab가 양수면 제가 그대로 나오잖아. 그대로 나오면 이제 2ab 마이너스 2ab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b가 만약에 음수면 이게 마이너스 2ab이고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그럼 마이너스 4ab이지. 근데 ab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a제곱에서 b제곱 뺀 게 결론적으로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일단은 b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일단 알았지. 요거 이제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제 b제곱에서 c제곱 빼는 거죠. 그러면 b제곱에서 c제곱을 빼주면 a제곱 b제곱 날라가고, 또 요게 요렇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일단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자,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제 그대로 나오지. 그대로 나오니까 요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ab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일단 결국에는 부호가 일단 마이너스, 일단 음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b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4ab 되는데, 뭐 이래도 음수잖아. 그치? ab 자체가 음수니까 결국에는 뺀 게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또 0도 포함하죠. 0도 포함하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b가 c보다, 왜냐면 뺀 게 음수니까 같거나 같은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이 세 개이기 때문에 세 번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두 번 만에 나왔죠. 아, 아니구나. 또 A랑 또 C 해야 되는구나. A랑 C. 그쵸. A랑 C는 또 해야 되죠. 그래서 B가 제일 일단 작고 또 다시 A랑 C를 해야 되죠. 그래서 3번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그러면은 A에서 C 제곱 빼니까 일단 얘는 마이너스 2AB 그리고 또 마이너스 2 절대값 AB 그죠? A 제곱 B 제곱 지워지고 그래서 첫 번째 AB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4AB 그러면 AB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일단 얘는 음수죠. 그리고 두 번째 AB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서로 이제 결국에는 지워지죠. 0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뺀 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A가 요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세 개를 다 한꺼번에 쓰면은 결국에는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가 되고 세 번째가 B가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것처럼 우리가 대수 크기 비교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두 개를 빼보는 거고 근데 절대값이 있거나 그냥 빼기 힘든 경우에는 제곱해서 그죠?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지.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술기한을 했었는데 산술기한을 일단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언제 쓰는 거냐면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 이제 그 약간 좀 공식 비슷하게 쓰는 거라고 했었는데 언제 쓰는 거냐면 일단은 양수라는 조건 그죠?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두 개의 이제 합이나 곱이 주어진 경우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보면 우리가 산술기하 딱 식이 생각이 나야 돼. 나중에 이제 뭐 함수 같은 거에서 뭐 넓이라든지 문제가 되게 많이 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 조건을 딱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일단 보면은 양수라는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 나왔지? 그러면 생각이 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뭐냐면은 얘랑 그쵸? 얘랑 먼저 하면 일단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이 B로 본다면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요거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요거 범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 나머지 얘랑 얘를 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얘도 요만큼을 A 요만큼을 B로 본다면 A 플러스 B는 2 루트 AB 그쵸? 그럼 일단 얘는 약분이 되고 2, 3은 6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더한 거니까 다 좌변 얘를 다 더해주면 결국에는 이제 최소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할 건데 언제 쓰는지 이제 이 식을 언제 쓰는지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양수라는 조건 그쵸 양수라는 조건이 지금 일단은 저기 뭐야 힌트 양수라는 조건이 힌트 그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식인데 일단 여기서는 요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요게 힌트인데 자 여기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양수라는 조건 자 근데 일단은 보니까 요거는 됐지 요거는 됐네 요거는 양수 그쵸 됐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조금 이렇게 약분 좀 지워지게 형태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저걸 이제 형태를 만드는 거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쵸? 여기다가 8을 빼고 8을 빼고 8을 더해도 원래 이 식이랑 변하지가 않죠. 식이 변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9a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묶이고 얘도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만큼만 먼저 생각을 한다면 요만큼을 이제 크게 a로 보고 크게 요만큼을 이제 b로 보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2루트 ab, 곱하니까 여기에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2, 3은 6이 되고,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8 더한 거니까 양변에 똑같이 8을 더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산술기하를 쓰기 위해서 형태를 지금처럼 좀 만드는 거지. 지금처럼 형태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도 이제 조금 비슷하죠. 방금 거랑 조금 비슷한데, 이제 이런 거죠. 얘도 이제 지금 최소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형태가 얘가 지금 뭐죠? 얘가 가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얘를 대분수로 고치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얘를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그 다음 x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x 들어가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고 얘를 빼주면은 나머지가 4가 남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분의 위에가 4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x가, 그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양수라는 조건이 힌트죠. 근데 여기서 이제 3보다 크다고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넘어가면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옆에 지금 x-3분의가 있기 때문에 요건 됐고, 그 다음에 얘가 그치, 좀 지워지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을 빼고 3을 더해도 원래 식이랑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결국에는 a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만큼을 b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a 더하기 b는 2루트 ab 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해주면 2는 4 이게 되죠. 이제 문제에서는 근데 다시 이제 3이 더해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양변에 3을 더해 주면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산술기하를 이제 쓰기 위해서 형태를 조금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죠. 자, 요까지 됐고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기서 이제 RPM은 다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정석. 정석 10번. 연습 문제 10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참수에서 요거는 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수학상을 할 때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거지. 일단은 이제 만약에 얘를 x에 관한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쵸? 일단은 지금 이제 a가 0보다 크잖아. a가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2차
x에 관한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이게 지금 ax 제곱 그 다음에 이 y를 상수항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개수 생각을 하는 거야. by 그 다음에 cy 제곱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2차 1차 상수항 그쵸?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게 이만큼이 이제 a고 요게 b고 요게 c 이렇게 이제 a, b, c로 이렇게 상수항처럼 변수 상수 이렇게 나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얘를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가 되죠.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일단 얘를 가만히 보니까 일단 정리를 하면 일단 얘는 b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제곱을 하면 4ac제곱 y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c죠. 그냥 c 제곱이 아니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단 얘는 y제곱으로 묶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남잖아.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일단은 여기서 요만큼이 지금 음수라고 나왔죠. 요만큼 음수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y제곱은 어때?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얘는 어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요 앞에 있는 게 요만큼이 음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야? 얘는 0보다 같거나 같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그쵸? 이제 최고차항 계수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 개형이 3개 나오죠. 왜냐면 이제 x축이랑 만나는 점이 근이었었는데 그쵸? 이렇게 지금 근이 2개인 경우 요게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지. 근이 2개니까 그 다음에 x축이랑 접하는 경우 근이 하나 중근인 경우 중근인 경우가 딱 요렇게 그쵸? 판별식이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 x축이랑 안 만나지. 근이 없으니까 x축이 만나는 점이 근인데 그래서 이렇게 위로 붕 뜨겠죠. 자 근데 이게 보니까 뭐야 바로 이제 그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지금처럼 어때? 이 함수값 y값 이 지금 이차 함수값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로 붕 뜨니까 다 애들이 다 함수값이 0보다 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네가 갖는 함수값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요 문제는 지금처럼 2차 함수로 생각하는 게 제일 쉽고 그래서 이거는 수학상에서 강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죠. 계속 이거는 계속 나오죠. 수완수투 계속 가면은 계속 나와. 미분적분 같은 거 하면은 계속 나오는 얘기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시험 본 거랑 숙제한 거 정리를 같이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나갑시다. 오케이 10분 뒤에 봅시다. 왜 아,
이유가 뭘까,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아,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자, 오케이. 잘 쳤죠? 자, 봅시다, 봅시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 근데 아마 또 숙제를 하면서 좀 많이 또 좀 문제를 풀어서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 산술기하 하다가 조금 뒤에 남았었죠. 그쵸? 요거를 마주하고 코시-슈바르츠를 봅시다. 자, 일단은 이제 이어서 보면은요, 요 문제 7번. 자, x 양수, y 양수죠. 자,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곱이 나왔죠. 그럴 때 이거의 최소값, 그리고 최소값이 나올 때 이제 언제 x, y, 그러니까 언제 최소값이 나오냐, 그죠? 그 얘기죠. 그래서 얘를, 그쵸, 이게 지금 4x 제곱, 그러니까 요만큼을 지금 이제 a로 보는 거죠. 요만큼 a로 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이제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일단은 두 개를 곱하니까, 그쵸? 여기 되고, 얘는 그러면 4, 9, 36이니까 밖에 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얘도, 그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일단은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은 최소값이 나오냐, 언제 그러면은 바로 얘랑 얘랑, 그쵸? 우리가 그 산술기하 등호 성립하는 경우는 바로 A랑 B랑 같은 경우죠. A랑 B랑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4x 제곱이랑 9y 제곱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일단 얘는 이제 2x의 제곱이죠. 얘는 3y의 제곱이고, 근데 이제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만 나오겠지. 자, 그러고 근데 이제 xy가 6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건을 이제 관계식을 아니까, 그러면 y는 넘어가면 3분의 2x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넣어주면 x 곱하기 3분의 2x가 6이 나오니까, 그러면 x제곱은 넘어가면은 9가 나오죠. x 나오죠. x 나오고 대입하니까 y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뭐 x, y에다가 3이랑 2를 대입을 해보면 딱 그때 이제 72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진도 나갈 때도 강조했었는데 지금처럼 최소값이 언제 나오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한수기야. 근데 이제 등호 성립하는 경우는 a랑 b랑 같은 경우에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1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은요, 2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수라는 조건이 있지. 양수라는 조건이고, 이제 이번에 이제 합이 나왔죠. 합이 나왔는데 이제 이럴 때 얘의 최소값과 이때 x, y를 구해라. 그러면 일단은 얘는 통분 이제 저기 할 수 있죠. 통분을 해주면 일단 얘는 x, y 분의 x, y 분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모, 이제 분수 계산하는데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하면 x, y 분의, 얘가 올라가니까 y 제곱 플러스 y가 되죠. 그 다음에 얘도 올라가면 x 제곱 플러스 x가 되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두 개 더한 게 이제 4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일단 얘는 합은 나왔고, 근데 이제 제곱의 합이 나왔으니까 제곱의 합은 여기서 2xy를 뺀 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이 4니까 그대로 안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게 4, 4, 16, 4, 4, 16이고, 그 다음에 4도 하니까 20이지.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y가 나왔으니까 x 더하기 y는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4를, 이만큼이 4니까 양변을 2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제곱을 하면 요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부등호 바뀌는 경우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4랑 2가 있는데 역수를 취하면, 그쵸? 역수를 취하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잖아. 근데 이제 뭐 알다시피 이제 다른 부호일 때는 안 되죠. 다른 부호일 때는 뭐 역수를 취해도 뭐 음수가 양수보다는 클 수 없으니까 다른 부호일 때는 안 되지만 같은 부호일 때는 이제 바뀌잖아. 그래서 얘가 4보다 작거나 같은데 역수를 취하면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뭐야? 바로 x, y분의 1의 최소값이 4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최소값. 그죠? 얘가 최소값이 바로 얘가 몇이냐? 5 빼기 2니까 3이 나오죠. 결국에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최소값이 나오냐? 그쵸? 바로 이제 x 더하기 y가 4인데, 그쵸? x랑 y랑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x가 2고 y가 2인 경우 얘는 바로 최소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식을 좀 이렇게 변형을 해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게 정리를 한 다음에 하면 되겠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그거 아래 유제 한번 계산을 해서 한번 올려봅시다. 유제 12번. 아.
자, 오케이. 가영이 잘 풀었고요. 자, 시은이 잘 풀었고. 자, 오케이. 하준이 잘 풀었고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같이, 오케이. 정리를 잘 했고. 그러면 남은 거는 숙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문제는 이제 활용 문제죠. 활용 문제.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은 정사각형임을 증명하고 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일단은 뭐 이렇게 원이 있죠. 원이 있는데 그게 지금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는 거지.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는데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이제 3-2에서 그죠? 원주각을 배웠었는데 원주각.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원이면은 그죠?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이제 중심각이 180이기 때문에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이제 90인 거. 네, 앞으로 그림이 많이 나오는 그림이고.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지금 90, 그쵸? 9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이 대각선이 결국에는 이 중심을 지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왜냐하면 중심각이 180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주각 90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각선이 중심을 지나는구나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지금 가로 세로를 모르잖아. 그쵸? 가로 세로를 모르니까 가로를 뭐 x 세로를 뭐 y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지름은 바로 2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가 사용을 해주면 그러면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그쵸? 일단 이런 식이 나오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그쵸? 일단 여기서 얘를 우리가 이제 A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죠? 이만큼 이제 B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는 바로 2 루트 AB보다
쓰거나 같죠? 산술기하. 그래서 그대로 안에다가 이제 요만큼이 12니까 그대로 안에 대입을 해주면 여기 12가 되고 얘는 밖에 나오죠. 그래서 xy 여기에는 곱한 게 최대값이 나오지. 그래서 이 최대값 일단은 이제 넓이 최대값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최대가 나오냐, 그쵸? 바로 A랑 B랑 같은 경우에, A랑 B랑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뭐 당연히 길이기 때문에, 그쵸? X도 양수고 Y도 양수죠, 길이니까. 그래서 X랑 Y랑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정사각형인 경우임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함수 문제라든지 이제 뭐 넓이 구할 때 뭐 함수에서 막 이제 중간에 딱 이제 마지막에 답 구할 때 딱 이렇게 이제 쓰거나 하는데, 이제 그 조건을 우리가 잘 언제 산술기하를 쓰는지 조건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나중에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자, 요런 얘기고. 한번 해볼까요? 거기 두 개 있는데 한번 두 개 해볼까? 13번, 14번? 오케이. 두 문제 한번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아 잠깐만, 이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3개짜리를 설명 안 했구나. 근데 여기선 높이가 9라고 나왔으니까 3개짜리는 아니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풀면 되겠고. 오케이. 자 오케이, 가영이 잘 풀었고요. 시은이 잘 풀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술기하 활용 문제까지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산술기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이나 곱이 주어진 경우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 물어보면 딱 요 식이 생각이 나야 돼. 그쵸? 앞으로 되게 많이 수능 때까지 계속 많이 보게 사용하게 될 식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를 보냐면, 우리가 이거를 어디까지 했었냐? 요거 할 차례죠. 오케이. 141페이지. 자, 요전에 안 한 거 없지? 그쵸? 오케이. 141페이지 전에 안 한 거 없죠? 141페이지를 봅시다. 이제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어, 일단은 증명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증명. 근데 뭐 증명은 뭐 똑같죠. 일단은 우리가 대소 크기를 비교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두 개를 빼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좌변 우변 어떤 게 더 큰지 이제 비교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두 개를 빼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얘는 좌변에서 우변을 빼주면, 그럼 일단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좌변에서 우변을 빼봅시다 한번. 일단 얘는 전개해주면, 일단 얘는 그러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해주면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2abxy b제곱 y제곱이죠. 근데 일단 얘가 빼니까 얘랑 얘랑 지워지죠.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냐면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xy 남는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에 식이 뒤에 식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같냐, 두 개가. 언제 같냐면은 두 개가 뺀 게 0이 나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가 뺀 게 되기 때문에 이게 0이 나오는 경우니까, 그러면 ay-bx가 0이 나오는 경우에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지, 좌변 우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넘어가면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양변을 xy로 나눠주면 결국에는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런 식.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일단은 식을, 일단은 아까 그 산술기하처럼 얘도 좀 식을 기억을 해야 돼.
일단 식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산술기하는 언제 쓰는 거였냐면 양수라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합도는 곱이 나오고 최대값 또는 최소값 물어볼 때. 자, 후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쓰냐면 제곱에 관한 식을 알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수라는 조건이 따로 없죠. 그냥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제곱에 관한 식을 알 때 1차 범위를 물어본다. 제곱에 관한 식을 아는데 1차 식의 범위를 물어본다. 또는 반대로 1차 식의 값을 알 때 제곱에 관한 어떤 범위를 물어보면 생각이 나야 될 식이 바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산술기하처럼 좀 공식 비슷하게 쓰는 식이고, 그 다음에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면 여기서 이제 x분의 a, 그 다음에 y분의 b, 그쵸? 그러니까 여기 순서대로 x분의 a, y분의 b 이렇게 같을 때가 성립한다. 이게 이때가 등호 성립하는 경우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아까 방금 말한 대로 공식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식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얘가 이렇게, 그쵸? 얘도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죠. 절대 부등식인데 이 식에서, 자, 일단 2번 문제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인데 3x 플러스 y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방금 이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쵸, 3x 플러스 y가 되기 때문에 바로 뭐야? a가 바로 뭐야? a가 바로 그쵸? 3이 되고, 그치? 그리고 b가 만약에 1이 되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3, 3은 9 플러스 1이니까 얘는 1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아까 위에서 2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3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이. 그치?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면은 이제 20이니까 20은 2루트 5죠. 2루트 5의 제곱 4, 5, 20. 그러면 얘는 합창공식이죠. 합창공식이니까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제 3x 플러스 y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바로 두근 사이에 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산술기하랑 비교를 하자면 일단은 뭐 얘는 조건이 실수고, 그 다음에 제곱에 관한 식을 알 때 1차 어떤 범위를 구할 때, 또는 1차를 알 때 제곱에 관한 범위 구할 때, 그리고 산술기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만 나왔었는데 코시주바르츠는 이렇게 범위로 나오죠. 네? 최대 최소 이렇게 범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아마 또 이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도형의 방정식 듣는 사람은 조만간 배울 건데, 이제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과 직선과의 관계로도 풀 수 있어. 나중에 이제 이걸 다시 기하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으로도 같은 답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는 다시 또 문제를 보기로 하고. 보기 6번 안 했어? 오케이. 지금처럼 뭐 얘기를 해줘, 이렇게 아는 게 있으면. 자, 그러면 그쵸, 보기 6번이 그 보기 6번은 아까 우리 연습 문제랑 이어지죠? 그치? 이거 보기 6번은 연습 문제랑 이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차함수가 0보다 항상 크려면, 그쵸, 아까 이거 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가 바로 x축이랑 만나는 점이 근이었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 되지? 요거는 뭐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고,
또 뭐야? 그쵸, X축이랑 안 만나니까 위로 붕 뜨기 때문에, 그쵸, 판별식이 바로 0보다 작아야 되지.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되려면, 그쵸, 얘가 위로 붕 떠야 되니까 함수값이, 그래서 판별식 짝수공식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 합차공식을 쓰면 이게 되고, 결국엔 a의 범위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연습 문제 했던 거랑 좀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고요. 자, 여기까지 됐고, 코시 슈바르츠, 그쵸? 이렇게 우리가 식을 좀 기억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고, 음, 어, 짝수번? 근데 이거 뭐 증명하라고 나왔는데 그냥 이거 그냥 쓰면 돼. 이거 그냥 방금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그냥 코시바르츠 부등식 쓰면 돼 그냥. 이거 약간 공식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냥 써가지고 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아래 유제 문제 한번 해볼까요? 짝수번 해볼까? 한번 해봅시다.
자, 오케이. 시윤이 잘 풀었고요. 잠깐만. 일단 우리가 저번에 집합의 연산법칙 시험 본 게 지난 시간이었었나? 우리 그때 목요일날 시험 봤었나요? 맞아? 어. 영재도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음, 이게 지금 기본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 요거 끝나고 22단원을 좀 단원평가를 좀 볼까요? 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뭐, 기본 문제가 푸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쉬는 시간이 좀 없어지나? 아무튼, 요거를 그냥 끝내고, 22단원을 좀, 단원평가를 좀 봅시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일단, 기본 문제 9번 봅시다. 자, 바로 이어서 보면은요. 자, 직각을 낀 두 변 길이가 각각 4랑 6의 직각삼각형의 빗변 위에 점피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4랑 6, 그쵸? 뭐 이런 얘기지. 여기 빗변 위에 어떤 점피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빗변이 아닌 두 변의 수선의 발. 그러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해서 수선의 발. 그거를 뭐 A라고 하고, 수선의 발. 이거를 B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코시슈바르츠는 언제 쓰는 거냐면, 제곱에 관한 식을 알 때 1차식의 범위를 구할 때, 또는 1차식의 범위를 알 때 제곱의 범위를 구할 때, 그쵸? 쓰는 식. 다시 한번
식을 한번 써보면 코시바르츠 부등식이 요거였죠.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얘는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식이 보면은 그쵸, 얘를 요렇게 나눴을 때, 그치? 요렇게 나눴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그쵸? 요렇게 얘랑 얘 두 개 더한 게 바로 전체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얘는 요거 아래 거는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또 위에 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AB 관계식이 나오죠. 그래서 식을 보면 일단 얘는 3A 플러스 2B는 2, 6, 12. 그치? 이런 식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뭐야? 이제 x가 여기서 3이랑 2가 되면 되겠죠. x가 3이랑 2가 되면 이게 3이랑 2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3, 3은 9, 2는 3, 그리고 3a 플러스 2b, 3a 플러스 2b 의 제곱, 결국에는 이제 요만큼이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요만큼이 12의 제곱이니까 얘는 144가 나오죠. 양변을 13으로 나눠주면 결국에는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언제 쓰는지. 근데 일단은 뭐 훨씬 많이 나오는 거는 산술기하가 훨씬 많이 나오고, 코시슈바르츠는 조금 덜 나오는데, 일단 요거는 제곱에 관한 식을 알 때 1차식, 또는 1차식을 알 때 제곱에 관한 범위 구할 때 쓴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 일단은 23단원을 같이 다 이렇게 다 정리를 했고요. 22단원을 좀 단원 평가를 좀 볼 거니까 딱 5분만 쉬었다가 평가까지 봅시다. 5분 뒤에 봅시다.
자, 오케이. 잘 쉬었죠? 자, 바로 올릴게요, 바로. 자, 바로 올렸는데요. 한번 요거, 문제를 한번 잘 풀어봅시다. 아, 시험 본 거는 화요일 날 시험 봤었네. 시험 본 거는 화요일 날 봤었고, 내가 근데 결과를 안 올렸네. 결과를 왜 안 올렸지? 아무튼.